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제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월 오늘 며칠입니까? 1월 9일이죠? 10일이요, 10일. 1월 10일? 1월 네. 10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7시 5분경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한 시간은 그냥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뒤에 한 시간은 유료로 진행하겠습니다. 무료만 듣고 싶은 분들은 앞에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얘기하실 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J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님. 안녕하세요, MJ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감기가 좀 드셔갖고 멀리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네. 침 튀기면 안 되니까. 농담이고 하여간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는 축하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로써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팟캐스트를 3년 딱 했고요. 오늘로써 400시간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1시간씩만 따지면 않은 건데. 하루에 1시간만 녹음해도 400일이 걸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물론 매일 녹음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팟캐스트 쪽에 매일 녹음하는 분이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3년 동안 꾸준하게 녹음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실 400시간 300시간도 제가 이렇게 추가 안 받았는데 400시간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400시간 했다는 게 좀 오늘 좀 소외가 남달라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거의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오윤희 과장이 같이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팟캐스트의 이제 오랜 창립 멤버죠. 근데 이제 그때는 팟캐스트에 미국 주식이 없었습니다. 치면 거의 불모지였죠, 불모지여서 제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았고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 주식 치면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만 나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한 3년 됐는데 많죠. 일단 유튜브는 굉장히 많고요. 팟캐스트도 몇 개 있습니다. 유튜브는요, 미국 주식 치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또 제가 또 사실 예상한 대로 일단 점유락다가 좀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콘텐츠 만드시고 하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선의 경쟁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주식 이쪽 시작한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선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먼저 물론 이제 그냥 제도권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융회사를 통틀어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 나이를 떠나서 그다음에 또 어쨌거나 일단은 이 경력으로 치면 제가 제일 오래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같이 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최근에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MJ를 모시고 지금 유료 팟캐스트를 한 1년 했습니까? 2년? 예, 거의 이제 1년 지났죠. 1년 지났죠. 네. 제가 팟캐스트를 유료로 하는 이유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팟캐스트 할 때 이제 이렇게 빌리고 하는 비용,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비용, 그 다음에 또 식사 비용, 이런 비용,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가 처음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런데 겉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비용을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개별적인 비용을 해서 물론 이제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지만 역시나 적자죠, 적자. 저희 쪽에 보면 일단 근데 많은 분들한테 좀 뭔가 좀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미국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증권사에 붙이고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그만두면 이제 모든 게 다 끊어지죠. 과거에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조차를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일부 후배들이 정말 잘하는지도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떠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다소 좀 부족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게 또 400회 넘어가면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부족한 내용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 MJ께서도 사실 이제 제 후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자원봉사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셔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MJ한테 제가 그 최근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정확히 작년 가을부터 제가 댓글을 안 봅니다. 어디든 모든 댓글을 안 봐요. 심지어 유튜브 팟캐스트는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팟캐스트 제가 예전에 항상 댓글 다신 거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다 읽어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딱 알더라고요. 본부장님 요즘에 팟캐스트 올라오는 글들 왜 안 읽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자주 한번 양해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사실 여기저기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번 보면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의 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글만 보이면 좋은데 한번 보면 안 좋은 글도 보이고 좋은 글도 같이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작년 가을부터 어떠한 댓글도 보지 않고 있고요.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때 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주니까 듣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을 거고요. 이게 제 오랜 기간의 특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떤 댓글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MJ는 적어도 이제 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서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예? 어때요?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댓글에 대해서는 저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우리 MJ가 사실 이제 우리 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는 마음이 열려 있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시간부터 누구든지 나한테 내 메일 주소가 매일 위에 있거든요. 내 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쓰고 계시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메일 보내시죠. 근데 저한테 한번 여기 나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사실 저희끼리 싸울 일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들고 콘텐츠 만들고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할 거고요.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후에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제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메일 주소가 있어요. 나스닥 21 네이버닷컴. 예, 나스닥 21 네이버닷컴. 그 메일로 장우석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관련한 질문들, 종목이든 뭐든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분씩 추첨해갖고 직접 제가 이제 그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 녹음하든 아니면 유튜브로 그림이 필요하면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트 같은 거 이런 거 도표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하는 자료를 만들어갖고 같이 공유할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주신 분 한 분한테는 제가 매주 한 분한테 추첨을 해갖고 저희 그 MJ와 저희의 상징을 뜻하는 티가 있지 않습니까? 티? 네. 우리 티 있잖아요. 우리 티. 네. 디즈니 티. 디즈니 그 증권이 실물이 박혀 있는 흰 티 있지 않습니까? 면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일로 제가 선택되신 분한테 답변을 드려갖고 주소를 받아서 절대 공개되지 않게 받아서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보낼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한번 그동안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권사 직원한테 물어보기 좀 뭐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저가 아니면 같이 MJ도 같이 할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스닥 21 네이버닷컴입니다. NASDAQ 숫자 21 네이버닷컴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앞에 좀 상황을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좋죠? 예, 최근에 좀 불안하게 좀 좋은 모습이 있고. 불안하게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최근에 해결된 게 딱히 없는데 좋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해결된 가능성. 네,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거나 그런 종목들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샤오미가 최근에 좀 이슈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종목이죠, 샤오미. 샤오미 알죠.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아는 종목은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다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샤오미라고 해서 제가 뭐 해외 주식 한다고 해서 샤오미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샤오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친숙하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 접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의 뭐 또 그런 게 있어서 좀 저도 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샤오미가 최근 이틀 동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샤오미가 이제 홍콩에 1810이라는 그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완전히 그 숏 인터레스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공매도가 지금 네, 공매도 이제 그 어떤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3천만 주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리는데 이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왜 비싸요, 그렇게?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죠. 공매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홍콩 시장에서 공매도 뭐 텐센트나 뭐 평안보험 뭐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거의 이율이 0%예요. 아무도 빌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공매도 실료가 빌려갔다가. 네,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제 그 대주할 때 빌릴 때 이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이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이제 그 공매도 하려고 빌리려고 하는 거니까 더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숏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다시 어쩔 수 없이 숏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지금 그런 시기에 있어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인 와중에 이제 어제죠. 9일날 이제 락업 기간이 만료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샤오미가 상장을 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IPO가 락업 기간을 보면은 이제 컨트롤링 쉐어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플러스 6 해서 1년 정도 얘기를 하고요. 코너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게 상장한 지는 지금 얘네가 작년 7월 달쯤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6개월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링 쉐어홀더스에도 풀릴 때가 됐고, 근데 여기서 플러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코너스톤 같은 경우가 이제 6개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할 때 코너스톤 투자자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코너스톤이 보통 이제 뭐 어떤 지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지지하는 그런 기반들. 그래서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IPO를 할 때 그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 조건들이 안 나왔을 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빌딩 시작하고 뭐 밸류에이션 나온 게 오늘이다. 그럼 지금보다도 훨씬 전, 한 몇 달 전에 이미 코너스톤 투자자로 대량의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밸류에이션도 보지 않고 너네 회사의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수요가 있는 건데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IPO를 할 때 뭐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양날의 검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코너스톤 투자자의 락업 기간이 풀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이게 딱 6개월은 아니고요. 딜마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6개월인데 이제 6개월에서 이제 풀리는 시기가 됐을 때 대량적으로 물량이 쏟아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지분을 크게씩 나눠주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너스톤 투자자가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이름이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제 IPO를 했을 때 대중의 지지를 좀 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코너스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무슨 이제 시메르라고 하는 홍콩에 상장한 안과 회사가 딜 자체는 되게 인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그 광주에 안과 병원이 하나 있고요, 북경에 안과 병원이 하나 있고 2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과 병원 2개 갖고 있는 기업이 상장해봤자 무슨 어떤 메리트 있냐. 뭐 거기에 이제 무슨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안과 관련된 박사님들도 있고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박사가 거기 제휴되어 있는 케이스가 적으니까 뭐 그런 메리트도 있었지만 딜 자체는 굉장히 인기 없었어요. 사실은 막 이제 그 북빌딩 하기 전에 막 그 돌아다녔을 때 수요 예측 이제 한국으로 치면 수요 예측 하기 전에 막 돌아다녔을 때는 딜 자체 인기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빌딩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투자자로 마화통이 텐센트의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마화통이 이제 코너스톤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리테일 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북빌딩 하기 전에 기사들은 나오죠. 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사로 접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어떤
뭐 그 많이 이제 그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리테일이 열리는데 사실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코너스톤 투자자가 공개된 이후에 딜이 엄청 핫해졌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사실 코너스톤 투자자를 홍콩 IPO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코너스톤이 8개 7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뭐 CIC, FH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 가장 많이 뭐 한 1억 9,20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1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 정도 가져갔고 퀄컴 1억 달러, CDB 사모펀드가 6,600만 달러, 그리고 폴리그룹이 3,200만 달러, 그리고 SF 익스프레스라고 걔네가 3,000만 달러, 그리고 초상그룹이 2,8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코너스톤 투자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1월 9일 날 락업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진 CEO가 발표했습니다. 나는 락업 1년 더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난 1년 동안 더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CFO도 1년 동안 더 팔지 않겠다. 얘네 둘 다 이제 컨트롤링 쉐어홀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너스톤 투자자들은 6개월에 락업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또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약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기관이 다 합쳐서 5억 4,8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한 뭐 6천억 원 정도 되려나요? 그렇죠. 이 정도의 금액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1월 9일 날 굉장히 흐름이 중요했었죠. 수요일 날. 그래서 봤을 때 10.34 홍콩 달러로 끝났는데요. 예. 이게 한 6.85% 빠진 거예요. 그리고 1억 2천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왜냐하면 그동안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상장하고 나서 상장을 거의 한 16불 정도 뭐 그 정도 했었나? 그랬는데 얘네가 22불 가까이 갔다가 22불 가까이 갔다가 그때부터 쭉 하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그렇죠. 예. 하반기 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샤오미가 사실은 IPO 할 때 자체도 굉장히 호불호 갈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를 과연 혁신 IT 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핸드폰 제조 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이게 그냥 핸드폰 제조업체로 봤을 때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IT 기업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도 가능한데 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상장할 때 그 가격의 중간 정도로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엔 절충안이었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쭉 하락 거의 이제 반토막 난 거죠. 고점 대비. 그런 상황에서 그 6.85% 빠지면서 1억 2천만 주. 그러니까 이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코너스톤 투자자들도 팔았지 않았을까. 거래량 터진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블락딜 2개가 거래소에 공시가 됐는데 이게 1억 2천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였잖아요. 근데 오늘 블락딜 2개가 1억 2천만 주에 나왔어요. 거래소에. 장전에. 거래소에 찍혔는데 거래소에 신고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종가가 10.34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블락딜로 내놓은 가격은 8.80이었어요. 그러니까 14.9%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이죠. 시장이 아니라 샤오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이네. 블락딜을 내놨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내놨다는 것은 오늘 더 빠질 것을 예측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8.70%까지 쫙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가는 3.58% 빠진 9.97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3억 7,600만 주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샤오미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고 좀 지켜봐야 될 때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월 8일 날 JP 모건에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18에서 10.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쏟아져 나올 거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블룸버그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매수가 74.1%, 홀드가 14.8%, 셀이 그러니까 매도가 11.1%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그 어떤 그 목표가를 나눠봤을 때 16.7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쇼스키즈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50% 정도 빠지면서 사실 나와 있는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매수 타이밍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어제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지고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진 이후에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뭐 협상도 조금 잘 되고 장상황이 좀 어느 정도 뭐 경착륙 한다고 하면 그 와중에서는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숏 스퀴즈가 오면서 숏 커버리지가 올라오면서 그게 동력이 돼서 다시 주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근데 실적이 사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화권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 어떤 예상치는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 4분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에서 10% 정도 빠졌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아까 우리 MZ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샤오미가 단순하게 핸드폰을 파는 회사냐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4차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핸드폰만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중국에 가면은 홍콩에도 뭐 있고 근데 그 샤오미 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팝니다. 네, 잡다한 물건들. 지금은 좀 저한테 느껴지는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 구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아 구글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것저것 많이 벌리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돈이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좀 샤오미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모여가지고 좀 크게 어떤 터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 보면 아시겠지만 뭐 기대치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그걸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핸드폰 회사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샵을 스토어 가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번에 북경 갔을 때 가봤죠. 그 느낌 갔더니 그냥 진짜 다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잡다한 용품부터 뭐 아이패드 같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애플하고 똑같이 해놓긴 했어요. 근데 애플보다 상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뭐 가습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체중계에다가 뭐 한국에서도 체중계 많이 쓰다가는데 뭐 그런 거에다가 뭐 펜에다가 뭐 잡다한 게 다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거니까요. 뭐 5G로 엮어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엮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일단은 뭐 샤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까 이제 그 숏이라는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년 2018년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장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를 쳐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공매도는 이제 우리 한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일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 공매도는 그 장이 뜨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롱이다 내가 롱 포지션이면 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숏 포지션이면 장이 올라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가지 비교하면 공매도가 훨씬 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봤거든요. 2001년도에 아마 아무도 모르실걸요? 썸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뭐 초반 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그 회사 있었는데 없어졌지만 그 썸 마이크로 시스템이 그 공매도 정말 좋아했던 진짜 막 그냥 어떻게 막 변동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 막 치고받고 하는 게임 하거든요. 2001년도 막 2000년도 저도 배웠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장은 항상 올라왔잖아요. 시장은. 네. 근데 이 공매도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장이 폭등할지 급등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데이터가 많아요. 하루에 주가가 2배 올라가서 바로 죽는 그런 데이터가 많거든요. 주가 뭐 작년 2년 전에 웨이 워처스 그 오프라 인프리의 다이어트 회사도 네. 순식간에 지금 막 몇 배씩 갔거든요. 주가가 몇 배 가다 6배까지 갔나 그랬거든요. 순식간에. 그럼 그 커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거 끝난 거 파산이잖아요. 파산. 그렇죠. 완전 파산하고 집 팔아서 그럼 또 메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너무 많아갖고 막 그런 게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뭐랄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진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을 만약에 그런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열어준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서 게임으로서 한다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더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지금 안 열린 게 공매도가 안 되는 게 전 훨씬 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왜 시장 자유를 맡기지 않냐고 하면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굉장히 좋은 이제 약간 인사이트 얻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쉽게. 저는 이제 샤오미를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 자체의 어떤 것보다는 지금 좀 어떤 지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뭐 기술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의 대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어떤 종목을 이런 특히 샤오미 같은 종목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 지수랑 맞물리는 것들이니까 이제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올해는 아직까지도 좀 뭐 유틸리티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유틸리티요? 네 아직까지는 예. 유틸리티면 뭐 방어적인 종목들 그냥 배당 주고 뭐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예. 좀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라비티를 작년에 이제 게임주.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거의 뭐 얼마나 빠졌어요? 저는 제가 들고 있었으니까 알죠.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걸 버텼어요. 마이너스 80%요? 네, 그거를 다 버텼어요. 그리고 진짜 지난주에 플러스 전화했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진짜 80%요? 네, 거의 이제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거 버틴 게 아니라 버린 거죠. 이제 50% 근데 그게 하락 넘었어요. 다 회복하고 오히려 플러스 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의아한 것 같아요. 나도 의아한데? 그 이외에도 매출도 계속 잘 나오고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어떤 문제가 크게 없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거래량도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수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줬죠. 뭐 주식 배당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주식 배당 굉장히 좋아해요. 주식으로 주는 거? 네, 저는 주식 배당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주가 상승했을 때 상승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 배당 좋아해서 그런 게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9월에 저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오른 감도 있기는 하죠, 당연히. 많이 오른 감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구만 뭘. 네네. 근데 이제 그라비티 종목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100% 정도씩의 움직임은 좀 항상 좀 있어 왔던 것 같고. 얘네가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텐센트랑 제휴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파노 재개가 2018년도 말에 드디어 났고요. 80몇 개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80몇 개 또 났어요, 승인이. 어제였던가. 승인이 80몇 개 또 났는데 이 두 번 다 승인 거의 1년 반 만에 난 거죠. 근데 그 텐센트랑 네디즈는 제외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회사들의 맞아요.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이후에 승인이 또 났거든요. 근데 텐센트랑 네디즈가 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얘네가 텐센트랑 지금 제휴를 맺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뭐 요거는 좀 의구심이기는 하고요. 얘네가 그 최근에 낸 AOS RPG라고 이제 버스트란 게임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제가 하지는 않는데 평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평가가. 근데 그게 요새 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냥 플레이 한 사람이 올리는 건지 알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설마 뭐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올려요? 그걸? 알바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돈 주고. 알바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약간 리얼하게 그 보는 사람이 딱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인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외주를 주더라고요. 뭐 이제 대만계 회사라든지 뭐 이런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게 덤브레이크랑 라그나로크랑 콜라보한 게임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뉴스 찾아보니까 채용 공고를 냈더라고요. 채용 공고? 네,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거죠. 얘네가 500명 지금 넘거든요, 직원이. 근데 나쁘지 않은 어떤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이 그 PR 쪽이었나 그쪽에 보니까 중화권, 일본권, 영어권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얘기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요. 채용 공고를 낼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미국계 회사다. 영어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를 제일 앞에다 놓거든요. 당연히 영어 우대 그리고 뭐 중국어 있으면은 뭐 저기 가산점 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중하권을 제일 앞에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권, 영어권. 그러니까 중하권의 언어를 할 수 아는 사람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뭐 중국이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매출이 대만, 홍콩 쪽에서 많이 나요.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 진출 의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가 그 유럽이나 북미 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훨씬 넘어서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돼도 내가 봤을 때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문화적으로만 봐도 사실 북미 쪽이나 이쪽에서 뭐 게임 막 엄청 열광하고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그쪽에서 나오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은 아시아 쪽에서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엔 중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그 긍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 매출 다양화, 시장별. 그러니까 2016년에는 일본하고 한국에만 집중돼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 대만, 홍콩. 그 다음에 한국 비중이 한 17에서 18 정도로 확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이 끼어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작년에 대만, 홍콩 여전히 크고요. 한국 비중도 늘어났어요. 긍정적이죠. 한 35% 정도까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국. 근데 아직 일본이 2016년도 이후에 쪼그라든 이후로 안 크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에는 게임 종류 많다 보니까 로열티보다는 그냥 막 쫙 많이 깔아놓고 플레이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게임에 좋아하면은 좀 로열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현금화 비중도 높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료 게임만 쫙 깔아놔서 뭐 이것저것 하다 아유 돈 내야 돼 그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일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로열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더 있으면 그 사람들이 유료화하는 게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약간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작년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죠. 근데 올해도 이제 목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IR자를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일본 시장에 만약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쪽은 아마 현금화 되는 어떤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저는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요. 일본 공호인가? 공호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 있지 않았나 옛날 그라비티가? 내가 잘못하나? 하여간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주주로 있었던 것 같아. 하여간 그 말씀하신 일본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그 게임 얘기할 때 잘 얘기 안 하는 나라 중 한 나라인데 보통 게임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일본이요? 일본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아니 예전에 뭐 그 닌텐도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닌텐도 다 일본 거지 뭐. 아 그러네 닌텐도도.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소니, 있는 그런, 지금의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이런 거 다 일본 거죠. 소니도 망했잖아요. 아유 소니 그건 망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고 다시 지금 그 한국이 근데 사실 대단한데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그 소니 사장이 한국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감사하다고. 한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이용해줘가지고 많이 작년인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부활했죠. 네. 대박이네.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게임하면 항상 중국만 뭔가 그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큰 거 인구 많으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알짜가 아닐까 일본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로도 매출 비중이 좀 확대했는데 2016년도에는 PC가 70%였어요. 근데 이게 요새 게임 시장 보면 다 그런데요. 다 모바일화 시켜요. 뭐 리니지건, 로건 다 모바일화 시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PC 게임이 예전만큼 그렇게 사실 안 되고 모바일이 더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PC 게임도 요새 하죠. 사실 그 PC 게임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내놓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매니아층, 충성도가 높은 매니아층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대중적인 걸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화를 많이 시키는데 2017년도에 보면은 모바일 60%, PC가 한 35%된 것 같고요.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모바일이 한 70%, PC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얘네들이 길을 확 잡아들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죠. 뭐 분기 순이익 60억씩은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뭐 65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보니까 매출 채권도 아니라 현금성이 현금. 네, 현금을 이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좀 많이 큰 애들이고 라인업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주가의 흐름이 주식 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어떤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 자체 펀더멘탈 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당연히 더 샀으면 좋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정고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자. 저는 그라비티는 아직까지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네. 아니 내가 그라비티를 나도 예전부터 본 사람이에요. 그 워낙 뭐 그라비티는 사실 뭐 유명하죠. 예전에는 사실 예전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왔고 그냥 저 딴에는 그래도 한국 기업이 나스닥에 갔다는 걸 내가 좀 많이 좀 의아해하면서 보면서 했는데 주가가 너무 재미없었고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불 때 봤어요. 1불 때. 그렇죠. 근데 지금 1달러 때 봤죠, 제가. 지금 만약에 그때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100배죠. 네, 제가 1달러 때가 본 게 2015년? 14년? 13년 그렇겠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그때 기억나시겠죠? 그 차익거래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내가 했죠. 네, 그 얘네가 이제 ADR이니까 그때는 2대1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1대1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네, 변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그 과거에 키움에서 세미나 할 때도 2015년도에 그라비티를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그때 받은 질문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 그라비티 얘기했어. 왜냐면 그때 현금성 자산이 현금이 350억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대주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마 공호치 와요. 공호치면 나올 거.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놈이 딱 손들더라고. 돈을 못 벌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주가가 1달러면 충분하지 뭐 하냐 막 했는데 왜냐면 이 그라비티가 과거에 국내에서 비상장할 때는요. 처음에 5만 원도 했었어요. 한 주에. 그런데 이제 나스닥 가면서 주가 폭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그라비티 때문에 병든 분도 계셔. 주가가 너무 빠져갖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위안을 삼았거든요. 미국 주가만 보면 막 속에 쓰리셨죠.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한국 기업이니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MG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월스트저널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 라이브로 본 거예요. 지금 본 건데 공매도는 참고적으로 미국은 이제 한 달에 2번 나옵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공매도 쳐져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체스피크 에너지 이거 CHK라고 심볼은 CHK인데 이거 파산을 할라당 말라당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체스피크 에너지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공매도가 정말 선호하는 회사죠. 막 정말 단타치기도 하고 뭐 조금만 만약에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막 쳤다가 또 커버하고 아까 얘기했던 숏 스퀴즈가 막 나오고 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좀 많이 쳐져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주가 물론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 2019년 안 했지만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작년에 은행 업종이 30% 빠졌어요. 은행 업종이.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매도 순위에 올라가.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공매도 많이 쳐져. 이거 뭐 네. 지금 주가 많이 요즘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의미가 없는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은 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느냐. 이미 배당은 다 삭감시켰어요. 전액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위를 제가 디스한 것도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이 또 순위 올라와 있는. 우리 MJ가 나한테 그랬나? 스냅 성장할 때 관심 있었죠. 스냅 그때 워낙 유명했었죠. 네, 그렇죠. 워낙 그때 막 CNBC에 저기 스냅 막 관계자분 나와갖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스냅챗은 뭐 그 당시에는 유명했었죠. 뭐 페이스북도 인수하려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공매도 상위의 랭크가 돼갖고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페니 백화점은요 심볼이 제이시페인데 이 제이시페니 백화점이 일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일불. 이게 미국은 그 증권거래법에 1달러 미만 떨어진 상태에서 90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유지가 되면 딜리스트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큰일 났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1달러에서 미만에서 30일 동안 머물면 이제 뭐 액면병합 주식 병합 있잖아요. 리버스 스플릿. 그래서 네. 주식 수를 이제 좀 줄여 갖고 주가를 올리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이제 그 최후의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주가 부양책을 막 펼쳐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간당간당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정말 뭐 단골입니다. 알리바바는요 단골입니다. 알리바바가 워낙 권량이 많아갖고 공매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알리바바를 갖고 공매도만 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짐 차노스라고 해서 공매도의 대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뭐 자기가 만약에 현재 공매도 쳐놨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알리바바에 대한 무슨 회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회계 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디스하면 주가가 빠지면서 또 이익을 보기도 했던 어떤 그런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에 보니까 또 포드가 또 그 잘 안 팔리죠 중국에서. 자동차 걔네 큰 차잖아. 자동차 판매량은 네. 그 중국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드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포드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업계 자체가 저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많이 공매도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매도는 이제 양날의 이제 그 칼이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차 있으면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올라오면 그냥 막 공매도로 막 떼거지로 막 커버하잖아요. 네.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단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불러드린 거니까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그라비티는 공호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맞죠? 아직도 한 59.3%. 커버해야 돼 그랬잖아요. 60. 내가 그걸 기억한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공호. 그래서 공호 엔터테인먼트가 있어갖고 내가 그랬어. 그 회사가 좋아요. 그 회사 좋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믿고 가보자 했는데 앞에서 나한테 딱 디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도 못 버는 회사를 얘기하냐고 전문가분이. 그래서 아니 350억 현금이 있는 회사인데 1달러 주식이면 지금 당장 파산해도 이거 엄청난 이익이다. 한번 그냥 뭐 손님 치가 가져가봐라 했는데 100배요? 100배 버신 거죠 만약에 보였으면. 지금 40몇 불인데 주식 그 ADR 1대1로 전환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100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불까지 갔었죠. 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믿으시면 돈을 버는데 못 믿으시는 분은 못 버는 거고. 저희가 또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미친 짓을 하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그 셧다운 문제가 19일째 이어지고 좀 있으면 이제 20일째 이어질 거고요. 내일이면 그다음에 주말을 지나가면 일단은 뭐 저희가 1975년도에 세웠던 최장 기록 21일은 깨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장이 올라왔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성과 있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직접재산권 뭐 그런 이런 거죠. 건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재산권을 글쎄요, 그걸 인정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미국이 너희 때문에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너하고 우리의 그 무역 상의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좀 양보해라. 너희가 제조업을 잘하니까 뭐 우리가 더 일거리 줄게 하면서 뭐 서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잘 되면 다음 이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위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죠. 회담 이어갈 것 같아. 회담은 이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겠죠. 시간이 계속 끌면서 상태를 좀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이미 주식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사라고 했잖아요. 주식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 올 초에 지금 장을 망가뜨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서로 간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은 셧다운 문제 때문에 좀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어요. 셧다운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다만 이제 네. 그나마 무역 분쟁이 묻혀갖고 이게 이슈가 안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좀 보고 저번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 월펀드인가 뭐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손해본 것만 하면 장벽을 몇 개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번에 새 의회가 116대 제 새 의회가 개원해갖고 1월 3일 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얘네들한테 주도권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내년에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를 보고 있고요. 난 정말 웃긴 게 내가 정말 웃긴 거 내가 이거 정말 우픈 거죠. 우픈 거. 미국 뉴스 보니까 혹시 토일럿 엔젤스라고 알아요? 토일럿 엔젤스. 화장실 천사 뭐 이런 거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셧다운이 돼갖고 공무원 일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 일을 안 하고 뭐 FBI라든지 응급 직원들만 하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서 일명 화장실 천사가 나와갖고 자원봉사 자기가 자원봉사로. 아 그거 정말 슬프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최악의 봉사잖아요. 뭐 이렇게 뭘 치운다든지 이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정말 최악의 봉사 아니고 근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진짜 천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정말 화장실을 깨끗이 안 써요. 아 정말 제가 아니 나도 동의해요 거기. 제가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조금 깨끗이 서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 내릴 때요. 물 내려가는 거 봤으면 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무책임하게 이렇게 뚜껑 닫고 물 내리지 않고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 지저분한 얘기니까 저희가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근에 그 왓챠플레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뭐 물론 이게 오래된 그거예요. 넷플릭스랑 비슷한 건데 뭐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케이블 TV를 잘 안 봐요. 거의 안 보죠. 안 그러니까 TV를 잘 안 보죠.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편향된다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넷플릭스만 보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제가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게 어떻게 뭐 데이터 걸렸는지 어떤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끝나고 보니까 왓챠플레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 제가 그 광고에 효과가 있다는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왓챠플레이? 이거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때 들어본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리딩 투자증권 있을 때였으니까 거의 막 2011년도 뭐 이럴 때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해줬었거든요. 이게 고객의 그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맞춰서 추천해준다. 그런 게 아직 기억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왓챠플레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얘네는 일본 관련된 어떤 컨텐츠 맞나? 제가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니까 봤더니 많더라고요. 옛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랑 저는 넷플릭스 오래 봤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넷플릭스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왓챠플레이에서 그거를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넷플릭스가 조금 부족한 게 일본 컨텐츠라든지 좀 그런 게 부족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왓챠플레이가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왓챠플레이도 구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도 보니까 왓챠플레이에서 뭐 일본 드라마, 애니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HBO 쇼도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느꼈던 게 HBO 쇼였는데 경쟁자니까 HBO 쇼가 여기 안 나와요. 넷플릭스에. 근데 여기서 HBO 볼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왕자의 게임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디즈니가 뭘 내도 뭘 끊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의 가격들 좀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자기네 컨텐츠 뭐 그
스트리밍 서비스 내놔도 디즈니에 관련된 것들은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겠죠. 사람 디즈니만 보진 못해요. 결국에는 그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디즈니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같이 보든지 결국에는 힘든 한 해 되겠지만 넷플릭스한테는 결과는 좀 그럴 것이다.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같이 보는 그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케이블 TV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결국에는 같이 봤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 결국에 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니까 넷플릭스도 보고 뭐 쿡 TV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쿡 볼까 한번 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왓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넷플릭스는 둘 다 보고 있는데 결국에 저는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경쟁 구도가 결국에 나중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에 최근에서 새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 블랙미러 스냅 뭐라고 했더라? 제가 지금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게 인터랙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책 보면 이렇게 하다가 기사가 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뭘 할 것이냐 A를 선택하느냐 뭐 말에서 내릴 것이냐 점프 뛸 것이냐 이런 거 선택해서 A를 선택하면서 32페이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뭐 하면서 보는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딩도 몇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봤을 때 서로 보는 엔딩 달라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시도를 최초로 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응이 좋다, 참신하다. 그리고 그 불법 다운로드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넷플릭스 쇼가 나오자마자 토렌트 사이트에 다 뜨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넷플릭스의 미래를 확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넷플릭스, 뭐 이런 정도의 각인과 어느 정도 조금씩 파생은 돼도 이게 넷플릭스 구독자를 확 끌어들이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화를 볼 때 뭐 팝콘 먹으면서 편하게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찮아요. 이거 선택해야 되고 맞아요. 다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1시간 반짜리 영화가 5시간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해보겠지만 저는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재밌는 시도였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확 변화를 주진 않겠구나. 컨텐츠의 미래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제가 이제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와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그럼 그 왓챠 플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입 조건? 저는 이제 그 가격 조건 몇 개 있는데 1년 81,00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1년 81,000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6,350원. 싼데?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격도 왓챠 플레이가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최고 비싼 게 14,000원 정도거든요. 제가 지금 11,000 얼마인가 12,000원짜리 보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책정을 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넷플릭스가 14,000원 내야 되는데 여기에 14,000원 또 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6,000원 그러니까 반으로 딱 깎는 효과. 그러니까 물론 한 달 하면 더 비쌉니다. 8,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1년 어차피 볼 건데 1년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하게 되는 그렇게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잘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넷플릭스가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독점적인 구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디즈니도 만약에 이제 나올 때 가격이 얼마에 책정되냐에 따라서 넷플릭스보다 비싸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비쌀 수는 없고요.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자신감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거든요. 그 전기자동차 업계처럼.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죠.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혹시 만약에 MJ 말씀에 듣고 그 왓챠 플레이를 하실 분들 혹시 프리 트라이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한 달 있어요. 그것도 한 달 무료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네. 나도 봐야겠는데. 근데 이제 컨텐츠 자체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최신 컨텐츠는 없어요. 완전 최신. 넷플릭스는 그나마 작년 뭐 하반기 중반에 나온 것들도 가끔씩 올라와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됐죠. 뭐. 근데 왓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다 그날 밤에 쫙 훑어봤는데 그 정도의 컨텐츠는 없고요. 좀 옛날 컨텐츠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 없고요. 오리지널이 없고. 장단점이 있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왓챠플레이 맞았던 게 제가 제 수요에 맞았던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옛날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 HBO 쇼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일본어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를 못 하니까 그거를 자막을 구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대충 받아서 이렇게 뭐 그때 보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일본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수요가 조금 목이 말라 있었는데 굉장히 요번에 좀 해서 요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뭐 저는 그냥 눈에서 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양치할 때 뭐 할 때 그냥 계속 해보고 있죠. 저도 일본 좋아해요. 그 고독한 미식가 제 팬이에요, 팬.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병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미드 그리고 한국 드라마 1드에서 어떤 반응이 나느냐 그런 거에 농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폭탄이 터져요.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죠. 그 그레이즈 아나토미에서 폭탄 터진 에피소드 있어요. 제 와이프가 그거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무슨 폭탄이 터져 제가 황당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국은 병원에서 사랑이 싹트죠. 다 사랑이 싹트죠. 일본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가 사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를 이제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많죠. 뭐 베토벤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뭐 서울대 가려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일본 드라마로 봤던 건데 뭐 프로포즈 대작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드라마를 이제 리메이크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영화 드라마가 되게 주제가 참신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주제로 막 그 노담의 칸타빌레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주제로 만들지?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일본 어디 찌지도 모르고 미국은 꼭 폭탄 터지거나 뭐 전쟁. 맞아, 전쟁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놓고 봐도 한국은 꼭 사랑이 싹트고요. 아니 무조건 사랑 싹트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